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서 어제 메르스 115번 환자가 확진된 뒤 하루 사이 의심자 19명이 나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경남 메르스 대책본부는 115번 환자와 접촉한 16명과 의심 증상을 보인 3명 등 19명에 대해 오늘 새벽까지 검사를 벌여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경남에는 35명이 메르스 검사를 받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2명은 격리 상태이며 12명은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115번 환자 접촉으로 인한 관리 대상도 늘어 364명이 격리되고 있고 102명에 대해서는 전화 확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첫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어제 하루 창원은 검색어 1위가 될 만큼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115번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들의 신상 정보가 SNS 등으로 유출되면서 이웃 주민들의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첫 메르스 환자가 확정 판정을 받은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된 문서입니다. 115번 환자의 가족 이름은 물론 아파트 동과 호수에서 소속 학교까지 여과 없이 나옵니다. 창원시가 메르스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구가 SNS로 메시지 보내줘가지고 더 긴장이 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누가 마스크를 쓰고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하기가. 115번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요양보호사의 경우 아파트 이름만 공개돼 상세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창원시에 폭주했습니다. 급기야 해당 아파트는 경로당과 체육센터를 임시로 폐쇄했습니다. 인터넷 들어오는 보호사는 메르스 확진자는 아니고 잘 격리 중이라 합니다. 오늘 경로당 체육센터에 대처를 알려드립니다. 창원도심 한복판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상가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우리 약 다 들었어. 제 10대 파랑에 확진 받았어요. 아우, 마음새 말이 아니에요. 한편 115번 환자 가족들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최초 유포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115번 환자가 지난달 27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어제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지난 2주 동안 이 환자는 보건당국의 관리권 밖에 있었습니다. 왜 조기에 격리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5번 메르스 환자는 삼성 서울병원 감염자 가운데 첫 외래 진료 환자입니다. 그동안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된 환자들은 모두 응급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관찰 대상은 800여 명. 지난달 27일에서 29일까지 응급실 14번 환자와 직간접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115번 환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보건당국의 관찰 대상에는 빠졌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람, 거쳐간 사람들만 우리 시스템에 올려주지 이 사람은 외래이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다. 115번 환자는 이후 창원의 3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온 사실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돌아다니지를 안 하고 저녁에 그때 갔다가 한 40분만 머무르다가 바로 내려왔으니까요. 115번 환자가 입원했던 SK병원 측은 지난 8일 115번 환자에게서 폐렴 증세를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고려했죠. 연세도 있고 이래서 열이 있거나 이래서 해서 우리가 당연히 조회했겠죠. 삼성 서울병원 외래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메르스 청정 지역이 무너진 원인이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폐쇄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다, 없었다는 엇갈린 주장이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3층 중환자실엔 음압병상이 아닌 격리병상이 있었다며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갖춰진 격리실 4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함양군에 생산 공장을 둔 전기버스 업체가 중국 기업의 매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영난 때문인데요. 전기버스 관련 국내 자체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남산으로 가는 전기버스입니다. 국내 기업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기업의 전기버스 사업부가 중국 기업과 매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 업체와 매각을 논의하기 전 지난 10월부터 국내 기업 3곳에 인수 의향을 타진했지만 관심이 없어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심각한 경영난 때문. 지금까지 이 업체가 남산 순환버스를 포함해 국내에 납품한 전기버스는 14대뿐. 낮은 국내 수요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최근 관련 사업부 인력 30여 명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함양군은 연간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와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한 상황. 전기버스 부분만 중국에서 투자하게 하고 MOU에 체결했습니다. 전기버스 생산이 활성화되고 또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된다면 우리 국내 경기는 많이 살아나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만약 인수가 확정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충전식 전기버스를 생산한 기업의 자체 기술이 중국 자동차 관련 투자 기업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아직 달력상으로는 6월이지만 기온으로 보면 8월 중순입니다. 오늘 창원이 30도, 밀양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습도는 낮지만 볕이 뜨거운 날씨를 불볕 더위라고 합니다. 오늘도 3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대체로 깨끗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오거리에서 도로를 지나가던 75살 오모 씨가 25톤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50살 이모 씨가 잠시 정차를 한 뒤 출발할 때 차 앞을 지나가는 오 씨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을 돕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관련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경남 도의회 김지수 의원 등 도의원 17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제정해 관련 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매달 70만 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6,38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가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경남의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거래량도 3만 1,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가 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도 지난달 10만 9천여 건을 기록해 한 달과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성군의 고성만과 자란만 일대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성만과 자란만 해역에서 보름달 물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0.7개에서 최대 88개체씩 발견됐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정치망 어장 그물에 대량으로 잡히는 등 연안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천왕산과 제약산으로 불려온 밀양시 제약산의 명칭 복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지명위원회는 최근 밀양시가 제출한 지명 변경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양시는 원래 제약산이던 산 이름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천황의 이름을 딴 천왕산으로 바꾼 뒤 본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천왕산이나 제약산으로 잘못 불려왔다며 제약산 명칭 복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경남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B&K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가 롯데그룹에서 국민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B&K 금융지주 2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12.53%에서 12.45%로 소폭 내려갔지만 이번 주식 교환으로 3,100여만 주를 보유하게 돼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애초 B&K 금융지주 최대 주주이던 롯데그룹 계열사 8곳의 지분율은 13.12%에서 12.01%가 됐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규 방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 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와 생산 인력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법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공장 보유, 제조, 매출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공공의료시설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며 경상남도가 적자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당 한정혜 의원도 지난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때 진주의료원은 12,000명 이상 의심 환자를 진료했던 곳으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감염병 예방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내일은 프렌즈, 몬스터 섬의 비밀을 상영합니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내일 저녁 7시 하만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 통영시장 진의장 화백의 개인전 2년이 오는 15일까지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